내가 왜 돈을 버는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돈을 벌어요? 사람답게 살려고 돈을 버는 거거든요. 내가 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건데 돈을 위해서 살게 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권도영이라는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큰 돈을 벌었죠. 그쵸. 루나로 이제 네. 50조를 피소 받아가지고 지금 도망 다니고 있어요. 돈을 한 1,300원, 1,500억을 벌었대요, 실제로. 네. 근데 이 사람이 지금처럼 이렇게 범죄자가 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람이 한 번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한 영국의 경제학자가 누나가 폰지 구조라고 생각이 돼 있는데 너는 여기에서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너희 엄마한테서 이런 인성을 갖고 사는 게 내가 내 아이에게 원하는 길인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된대. 고등학교에 오면 조금 얘기가 많이 달라지죠. 쉽지 않죠. 왜냐면 입시예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 아이들이 그리고 또 돈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시기가 돼요. 그쵸. 왜냐하면 돈의 중요성을 깨달아요. 깨닫게 되죠. 완전히 현우진이 보이고 300억, 그러니까. 1타 스캔들 막 이렇게 보이니까요. 내가 고객이었구나를 네. 깨닫는 단계에 오거든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얼로 튈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고등학생들은. 근데 입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경제교육을, 고등학교 경제교육을 특히나 공교육에서 말고 사교육에서는, 왜냐면 결국에 우리가 얘기하는 건 공교육은 아닌 게, 공교육은 정부에서 따로 교육부에서 얘기를 할 문제예요. 이제 저도 그 회의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거랑은 완전히 별개로 아이들에게 경제학에 대한 흥미를 일으키려고 자꾸 노력을 하지 말고, 재미없어요, 경제학 솔직히. 논술 준비를 시켜야 돼요. 제가 말할 때 기승전결을 되게 잘 지켜요. 대한민국 논술교육의 최대 수혜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논리적 사고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근데 그 논리적 사고의 틀을 잡아주는 게 논술이라, 저는 사실 어렸을 때 논술 교육을 받았던 걸 굉장히 좋아해요. 결국 전 논술도 봤거든요. 네. 근데 논술 되게 못 봐서 이제 논술에서 망한 케이스긴 한데, 근데 논술 교육을 시키는 게 입시에도 도움이 되지만 미리미리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논술 교육을 쭉 시키는 가장 큰 장점이 입시에도 도움이 되지만 아이의 논리적 사고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글을 구조적으로 쓴다는 게 내 사고에, 우리가 그 말 하잖아요. 말을 하는 거에서 내 사고가 정립된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북극에 사는 사람들은 눈을 설명하는 단어가 27개다.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우린 주입식으로 배웠는데, 내가 말하는 구조가 생각하는 구조가 돼요. 그게 고등학교 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논리적인 사고를 시키는 논술을 공부를 할 때 배경 지식으로 경제를 같이 공부시켜주는. 그렇게 되면 현실과 이상이 적절히 맞는다는 거죠. 네. 어쩌면 그때 선택하는 논술 준비가 아이의 장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제가 최근에 봤던 분들 중에서 가장 현실에 맞닿아 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현실적으로 보면 아이들하고 부모님들에게 교수님이 투자 원칙 같은 걸 이제 이렇게 하려면 투자를 하는 건 좋아 라는 원칙을 알려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나름 제가 그때 20대 이제 후반, 네. 되게 패기 넘치고 아이가 네. 굉장히, 나는 금융권에서 많은 3년밖에 일 안 했으면서 굉장히 경력을 많이 쌓고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해서 리만은 안 망해 그러고 제 퇴직금의 모두를 리만에다 올인을 했어요. 진짜로요? 네. 그리고 2달 뒤에 종이 조각이 됐어요. 제가 3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회사에서 일을 해서 모은 돈, 그 이전에 학교 다니면서 장학금 받았면서 모은 돈, 과외에서 모은 돈 다 해서 쌈짓돈을, 그게 2006년, 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알루미늄 캐나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랑 리오틴토라는 회사랑 M&A를 한, 적대적 M&A 과정에서 100기사, 기사가 나오면서 제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재미를 본 거죠. 자의식 과잉이었던 거예요. 나는, 내가 잘해서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2008년에 리만은 안 망한다 라고 해서 몰빵을 했는데 떨어져요. 그러면 물타기를 합니다. 네. 더 딴 거를 팔아서 사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올인이 됐는데 망했어요. 그 상황에서도 박사를 갔거든요. 초인적인 인내심입니다. 초인! 저는 그랬는데, 제가 가서 안 죽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의식주에 손을 대지 않았던 겁니다. 집 팔아서 주식하진 않았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다. 그게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집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집 사지 말고 주식해라라는 말에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분이 계신데요? 저는 절대, 왜냐하면 그랬다 실패하면은 밖으로 나앉아요. 최소한의 의식주는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일단.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빚 내지 말아라. 예, 왜냐하면 저도 빚은 안 냈어요. 근데 빚을 내면은 내가 그 돈을 잃고 가장 힘든 시기에 파산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냥 내가 모은 돈을 날려버리면 내가 힘들지만 견딜 수는 그쵸. 있는데 예. 그것을 빚진 채로 날아가 버리면 파산이군요. 그쵸. 그럼 개인 파산이 되면은 회생하는데 5년 이상이 걸려요. 음. 기본적으로. 그리고 다시 커리어를 시작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은 내 인생에 정말 특히나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할 때는 어릴 때인데 내 인생에서 내 미래의 커리어를 쌓아서 인적 자원을 늘려야 하는 시기에 그거 하느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결론이 뭐냐면 내 커리어를 희생하면 안 됩니다. 투자를 위해서 내 커리어를 희생하는 게 가장 나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이제 역시나 확률의 얘기로 돌아가서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류 역사상 5,0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자산은 내 몸이에요. 아, 그래요? 노동력입니다. 돈 어떻게 보세요? 노동으로 봅니다. 저도 저를 기본... 갈아 넣어서 네. 돈을 벌고 있거든요. 네. 정말 전 국민의 1%가 0.2, 3%를 제외한 나머지는 노동력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건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적 자원이나 내 인적 자본을 극대화시키는 게 먼저지. 미래 소득을 극대화시키는 건 거기서 돈이 딸려 들어오는 거. 그러면은 나이가 들어서 자본이 축적이 되면 그 돈이 돈을 버는 거지. 20대 때 내가 갖고 있는 자본이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미래의 커리어를 포기하지 말라는 게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향하는 방향이 아직까지 제가 오늘 한 모든 얘기가 향하는 방향은 딱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왜 돈을 버는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돈을 벌어요? 사람답게 살려고 돈을 버는 거거든요. 남한테 그렇죠. 아쉬운 소리 하기 싫기도 하고 내가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내가 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건데 돈을 위해서 살게 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되게 진부한 얘기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진부한 얘기 같은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권도영이라는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큰 돈을 벌었죠. 그죠. 루나로 이제 네. 50조를 피소 받아가지고 지금 도망 다니고 있어요. 지금 세르비아에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지금도 문제죠. 근데 안 망했어도 생각을 해 안 망했다고 쳐봐요. 돈을 한 1,300원, 1,500억을 벌었대요, 실제로. 네. 근데 이 사람이 지금처럼 이렇게 범죄자가 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람이 한 번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한 영국의 경제학자가 누나가 폰지 구조라고 생각이 돼 있는데 너는 여기에서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너희 엄마한테서 이런 인성을 갖고 사는 게 내가 내 아이에게 원하는 길인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된대. 이런 경우는 돈을 잘 벌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죠. 결국엔 돈을 버는 거는 사람답기 위해서 사람답기 위해 살기 위해 돈을 버는 거지. 돈이 목적이 돼서 다른 것들을 해치는 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돈이 많으면 좋아요. 그걸 뭐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그 돈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고민해보고 우리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조금 더 원론적인 고민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들으면서 진짜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실은 국영수가 아니잖아요. 저도 이런 주제들이 우리 채널을 보는 분들에게 약간 마이너한 거 저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초대를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오늘 되게 귀한 시간이었고 제가 사비를 드려서라도 여러분들 그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10권을 제 돈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유를 할 테니까요.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느낌이었는지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채널의 구독자인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직까지 학부모님들을 좀 타겟팅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대학교 1학년들 경제원론 수업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고등학교 4학년들이라고 제가 그들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서 수험생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 공부가 되게 의미 없어 보이거든요. 사실 저도 그랬고요. 저도 한국에서 고등학교, 중학, 초중고를 나오고 똑같은 공부를 하면서 저는 사실 너무 재미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입식 교육과 암기로 점철된 이 교육들이 사실 나이가 들면서 되게 감사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무덤까지 가져갈 지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지식들이 하나하나가 쌓여서 사실은 이런 자그마한 것들이 하나하나가 쌓여서 기본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탄탄한 기초만큼 중요한 거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배울 것들은 굉장히 많은 응용 학문들이 많고 응용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기초 지식, 기초 학문이 탄탄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나라 초중고 과정이 그걸 굉장히 잘해줘요. 믿기 어렵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다 아무 쓰고짝에도 없는 난 대학 가면 다 잊어버릴 거야 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그냥 하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 지식들이 빛을 발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공부가 하기 싫을 때 운동도 하고 뭐 경제학책도 좀 보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들도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 받은 교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열심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희들은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